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는데 서울과 PK 지역 민심이 정반대로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4%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공개된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1.5%포인트, 김문수 후보는 1%포인트가 빠졌고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 올라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니 민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김문수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8.5%포인트 올랐고 반대로 PK에선 이재명 후보가 15.8%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과 PK, 경부선의 양끝에 있는 두 지역의 민심이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기간 경남 양산을 찾아 유세를 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는데 이렇게 갈라진 두 후보의 유세 일정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후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수도권 그리고 30대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7.2%포인트 차,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는 11.9%포인트 차이로 제쳐 두 경우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젯밤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대선 후보들 간 두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과거 논란부터 소환하면서 감정 섞인 입씨름을 이어갔고 정작 극명하게 갈라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아우를 비전과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후보들의 공격은 두 번째 TV 토론에서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과거 논란을 앞다퉈 들추며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형님을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후보도 질 수 없다는 듯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갑질 논란으로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2차 토론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피습당한 이 후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이송된 걸 문제 삼았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계엄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내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두 후보를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네거티브 공방만 오갔다는 지적에도 김 후보는 쏘는 대로 다 명중이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았다며 상대 후보들을 겨냥했는데 이런 말씨름이 오가느라 사법개혁,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의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어제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엄 기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국무위원들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은 내란 혐의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 시도에도 결국 경호처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일단 시작되면 새로운 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담긴 경호처 서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검찰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내란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JTBC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서버에만 기록된 비화 통화는 수사기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비화폰과 통화하면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남기 때문에 경호처 기록은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경지휘관에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구체적 통화 내역이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빼겠다는 말을 한 달 만에 뒤집은 겁니다. 유럽연합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주의를 높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도 대상으로 콕 집었습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지난달까지만 해도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말을 바꾼 겁니다. 현재 아이폰 등 스마트폰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이 3배 이상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Now, if you are starting to bring back production to the United States, it will mean that the price of making these products increases because wages are higher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트럼프는 유럽연합도 겨냥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I just said it's time that we play the game the way I know how to play the game.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EU는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당장 9일 뒤부터 중국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 EU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압박 전략에 나서며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